그러니까 모택동이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김일성 덕에 살아나서 또 일설에 의하면 일본군이 빠뜨린 일본군 무기를 김일성이 모택동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일본 소총 10만 정을 줬대. 근데 이거는 뻥일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일본군이 이 본국을 후퇴하면서 무기를 놔두고 갔어. 그래서 그걸 10만 정을 총을 주었다가 임자엄도 총 주었다 하고 있다가 모택동 너 이거 할래? 그래서 김일성 덕분에 모택동이 살아나고 김일성은 그 대가를 내놔라. 내가 아니었으면 중국의 공산화는 있을 수도 없다. 은혜 갚아라. 이렇게 해서 6.25가 일어났다. 상당히 근거 있게 볼 수 있는 게 그때 팔로군들이 다 북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팔로군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제일 열심히 싸웠어. 그래서 중국의 공산화에는 조선인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고 그 사람들은 원래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독립군들이 팔로군에 들어갔다가 다시 북한군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은 정해지. 어떤 역사가 그렇게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개석이 지는 바람에 김구도 몰락한 거예요. 장개석하고 가까운 사람이 김구니까 장개석이 몰락은 김구의 몰락이 이렇게 된 거죠. 네, 다음 곡지는 예수는 이런 논자다. 또 최근에 제가 예수에게 이야기 재미를 냈는데 이 칼뱅의 구원 애정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개소리인데 무슨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거야. 칼뱅이 주장하면 구원이 예정되어서 이미 못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고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 뭐야, 하나님이 만들 건데.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건은 기승전결로 가는데 이 기에서 발동이 걸리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놓고 자기가 못 먹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비틀즈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켜놓고 자기도 그 흐름에 막 끌려다녀요.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돼서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은행에 우리가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굉장히 문제를 쉽게 해결해요. 보통 뭐 정과 반이 대립하면 이쪽 편을 들거나 이쪽 편을 드는데 예수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그 둘을 동시에 밟아버려요. 그래서 저거 쉽네. 쉽잖아.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사두개인의 그 치밀한 논리를 그냥 한 방에 밟아버려요. 그래서 이거 재밌네. 따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대충 귀에 걸면 귀걸이로,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막 갖다 붙인다고. 특히 한국 기독교는 제가 봤을 때 반은 불교고 반은 무당교고 막 반은 유교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선행을 하면 내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의 업보하고 똑같아. 불교에서 선업을 쌓으면 내세에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 원래 기독교에 그런 개념 없습니까? 하여튼 기독교는 천국도 없고 엄밀하게 말하면 내세도 없어. 없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정확하게 이런 거다 하고 말하는 얘기 없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유대인도 몰라. 막 무덤 속에 있다 갑자기 뿔떡이 난다는 설도 있고. 그건 구울이죠, 구울. 무덤에서 시체가 살아난다. 하여튼 우리는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영감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통제하는 절차를 파악하는 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이야기를 항상 얘기할 때 메이저리그가 중요한 거지 마이너리그 이거는 필요 없어요. 중계할 필요도 없고 볼 필요 없어. 보지 마. 눈 버려요. 한국 KBO 저거 봐봤자 더 나빠져. 특히 그 뭐 눈물 젖은 빵 스토리 막 감동 눈물 이런 거 안 돼. 그거 해로운 거야. 물론 저 밑바닥 애들 초딩들한테는 그게 이로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고수잖아. 우리 같은 천재 고수 A급은 그 마이너리그 보면 안 돼. 일베들은 봐도 돼. 좀 그 핫바리들은 그런 거 보고도 KBO 보고도 배울 게 있고 우리 같은 이 천재 고수들은 KD 이런 거 보면 눈 썩어. 좋은 걸 봐야지. 야구를 본다면 투수는 투구의 궤적이 있고 타자는 타자의 궤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엉덩이를 응고저춤 내밀고 치고 어떤 선수는 레그킥을 하고 어떤 선수는 토킥을 하고 막 다 방법이 있어.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커버하려고 별을 용어를 쓰고 있구나.
다 보여. 일단 피아니스트가 손이 짧으면 막 이렇게 팍 이런 격정적인 연주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팍 하냐면 팔이 짧았어. 다 이유가 있다고. 허리가 짧아서. 그렇죠. 팔 긴 피아니스트는 그냥 쭉 그렇게 하는데 팔이 짧으면 팍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투구 폼이나 타격 폼을 보면 다 자기 핸디캡을 보완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정우는 굉장히 스윙이 예뻐. 그건 왜냐면 신체의 조건이 딱 맞다는 거지. 그래서 딱 맞네. 신체 자체가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도 그냥 이게 물 흐르듯이 다른 선수는 이렇게 딱 치고 막 용을 쓰는 게 보이거든. 근데 이정우 스윙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야 된다니까. 궤적과 궤적의 충돌인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핵심 사상이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통한 논리인데 이게 근래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기독교하고 자본주의는 앙숙이었어. 서로 적이었어. 부자가 천국에 가기나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해서 예수는 공산당이야. 예수는 자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칼뱅이 예수의 이론론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본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죠. 일본에도 비슷한 사상이 있는데 깨달음이란 뭐냐? 근데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한 우물을 파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오타쿠 짓을 하다가 노벨상을 받고 그러잖아. 그래서 항상 이원론은 어떤 사태를 교착시키려고 해요. 뭔가를 막으려고 해. 그건 막는 건 쉽지. 그냥 발목 잡으면 돼. 예를 들면 적군이 쳐들어온다. 좁은 관문을 지키면 돼. 이런 식으로 어떤 급소를 틀어지고 방어를 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약자의 철학이라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려면 그런 수비를 해야지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약팀이 브라질 팀하고 붙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비만 계속 0대 0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승부차기로 운 좋게 이기는 거지. 절대 공격하면 안 돼. 무조건 0대 0이야. 그걸 하다가 실패한 게 벨기에인데 하여튼 브라질을 거의 이길 뻔했어. 계속 수비만 하다가 한번 역습을 해서 한 골 넣고 지키는 거지. 그거 잘하는 게 벨기에, 한국, 그리스 그렇죠. 이런 나라들. 어떻게든 이제 후반전에 한 골 넣고 그다음에 침대 축구를 하면 돼. 그래서 그게 약자의 전략이라고. 근데 이런 게 이원론의 방법인데 이런 이원론의 쾌감을 느끼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일단 이원론의 어떤 문제냐면 남자들이 폭력을 아빠는 때리지만 엄마는 위로해주니까 뭔가 균형이 맞아서 됐어 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원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원래 세상은 남자는 때리고 여자는 보듬어주고 이게 정상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한테 막 얻어맞고 와도 우리끼리 모여서 막 수다를 떨고 남자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됐어. 이제 해결돼서 쌤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봐서 그 전혀 쌤쌤이 아니거든. 일방적으로 남자가 때렸으면 자기도 막 때려야지. 저쪽에 때렸지만 나는 막 수다 떨면서 막 흉을 봤으니까 됐어. 이걸 50대 50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사한테 욕먹었는데 난 대신 침을 뱉었으니까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욕먹고 와서 커피에다 침을 뱉어서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복수했어, 됐어 하라고 막. 그게 된 거냐고. 그건 안 된 거야. 왠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이걸 역이용해서 정권은 민주당이 항상 잡고 저쪽은 검찰, 언론, 미통당 세 놈이 붙었으니까 됐어. 이게 공정한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미통당 50대 50이 아니고 민주당 51, 나머지 저쪽 다.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언론하고 검찰이 미통당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상한 역으로 기울어진 축구장을 만든 거야. 지금 이미 그렇게 그렇죠. 됐네요. 예. 이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 이용해야지. 근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그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컨트롤 해야 돼요. 그래서 50대 50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특히 역할 분담을 통해서 특히 노예들은 주인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지만 우리는 삥땅을 하잖아. 우리 노예들은 항상 주인을 속이고 사기쳐 먹고 몰래 돈을 빼돌리고 그러니까 샘샘이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잠시는 굉장히 좋은 거야. 특히 군대 가면 간부는 우리의 주적이 하고 막 이상한 룰을 만들어요. 들어보면 처음에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간부는 우리의 주적이군 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병장이나 상병한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와 사병이 이렇게 50대 50으로 대칭된다. 우리는 간부와 싸워야 된다.
언뜻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 또라이 간부가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교육하자 그러고 막 열심히 하자 그러고 막 돌아버리지. 우리는 좀 게으르게 좀 뭐든지 설설하고 시간만 때우고 18개월 채우고 집에 가면 되는데 미친 소대장이 나타나서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정군의 최고가 되자. 우리가 육군의 최고 부대가 되자. 좀 골치 아프지. 근데 그래서 이제 간부는 주적이다 하고 다 납득되어서 간부하고 싸우자 하다가 그게 고참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사병은 단결해야 돼. 그러면서 고참 빤스를 빨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 근데 안 속으면 어떻게 군대에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를 개입시켜가지고 고참을 조져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어야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간부 고참의 비리를 전부 소대장한테 이야기해버려. 요새는 돼요. 마음의 편지 쓰고 막 해가지고.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간부는 우리 사병은 주적이다고 이렇게 겁을 주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고참들이 신병을 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용해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다 보면 고참들이 포로가 돼버려. 왜냐하면 간부가 주적이기 때문에 간부한테 일러 바치지 못하는 거야. 고참이 비리를 저질러도 뭐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노조가 생기면 의용 노조를 하나 만들어서 교착시키면 되고, 이런 짓을 제일 잘하는 게 중국이에요. 특히 청나라가 이 세력을 확장하는 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중국 내부에서 이자성의 농민 반란, 오삼계, 그리고 누구지? 그 중국 내부가 뒤숭숭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명나라를 접수하고, 그 다음 결국 오삼계도 함락시키고, 위구르도 잡아먹고, 티베도 잡아먹는 이 과정이 뭐냐면,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인도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최죽이 중국 놈들, 인도 편에 붙어서 막 거기 있는 사람 다 인도 사람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 중국 놈, 나쁜 놈 막 그러다가 몰매받을 수가 있어. 알고 보면 반이 파키스탄 사람이야. 파키스탄 사람은 인도를 미워한다고. 그 어떻게 되냐면, 중국 악사이친하고 파키스탄이 이렇게 아주 가늘게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인도는 고기를 끊어버리려는 거지. 고기 끊어버리면 거기서 눈 녹은 물이 그 인도가 댐을 만들어버리면 파키스탄은 이제 말라주는 거야. 인더스 강 물이 말라버려. 그래서 파키스탄 입장에서 중국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다고. 그래서 인도 식당에 밥 먹을 때는 조심해야 돼.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TV에 뭐 나오더라도 저 나쁜 중국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둘을 이렇게 싸움 붙여놓고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충가르족하고 티베트이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고 나의 중재를 받아라 하면서 가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오이라트하고 몽골이 싸운다 그러면 내가 중재해 줄게 가서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그 내부의 징기스칸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징기스칸을 불러왔어. 아랍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징기스칸한테 쟤 좀 죽여달라 그래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부타간 쪽이나 반대쪽에 다 죽여버려요. 그 영국하고 북아일랜드하고 남아일랜드 약간 그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하여튼 이 갈라쳐서 다 먹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교착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둘을 다 먹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의 사고에 빠진 사람은 북한, 중국, 소련은 한편이고 남한, 일본, 미국 한편이고 3대 3으로 딱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 먹어야지. 왜 그런 식으로 남의 그 돌격대장 노릇을 하냐고. 6.25가 이런 이유가 남한은 미국한테 아부하려고 그러고 북한은 소련한테 아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 자기 뒷배를 봐주는 세력한테 아부하려다가 내가 돌격대장 할게 하다가 자기만 박살난 거죠. 우크라이나도 소련하고 한 번 붙은 게 우크라이나가 싸우면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어. 근데 미국이 안 도와주잖아. 근데 실제로 약간 지원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끔값이지. 자기들은 수없이 피를 흘렸는데 땅을 뺏겼는데 핵무기도 넘겨줬는데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이원적인 대칭을 깨는 방법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이원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원적으로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이다. 속는 것이다. 근데 당시 약자들인데 결국에 한국이나 북한이나 당시 그렇죠. 약자였는데 사실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외세의 개입을 막고 기구가 남북한을 통일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럴 역량이 없었을 뿐이지 길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인들 수준이 낮아서 못한 거지
답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에요. 어떤 동서도 통일했고 하면 된다고. 네. 그 정도 역량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뭐 진시황도 그렇고 이원론적으로 대결하면 항상 그 결국 다 먹혀요. 오래 못 가. 잠시 돼. 그래서 삼국지도 잠시 되다가 결국 한 나라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론이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친한 이론인데, 이론론을 연구하다 보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생기고 이원론적인 어떤 대립구도가 다 깨졌어. 봉건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균형이 있어요. 절묘한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귀족이 무슨 소용이냐, 귀족을 없애라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 귀족이 부르주아를 막아주고, 일단 러시아 농노라면 제일 나쁜 게 세리, 세금 걷는 사람들. 그 착한 귀족이 나쁜 세리의 횡포를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둘이 한편대. 귀족이 세금 받으라고 시키니까 세리가 세금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농노들이 보기에는 귀족이 세금 10% 받아오라는데 세리가 20% 받아서 지가 10% 띵가먹고. 귀족은 착한데, 그냥 귀족은 그냥 착하게 생겼어. 웃어. 항상 농노를 보면 나의 백성들 이렇게 하지. 귀족이 막 인상 쓰고 이렇게 안 해. 근데 세리들은 막 인상 쓰고 다니잖아. 세리도 딱 봐도 저 나쁜 새끼지. 근데 귀족은 착한 새끼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원론에 빠지면 귀족은 착한데 세리들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반은 착한데 청지기하고 말하면 저 새끼가 나쁜 새끼다. 양반이 세금 조금 받으라고 그러는데 청지기가 다 뜯어갔다. 지가 다 해먹으려고. 사또는 착한데 이방이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갈라치기에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 이원론이란 그렇게 항상 위험한 거예요. 항상 천사도 있으면 사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원론인데, 언뜻 보면 굉장히 말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원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사병의 주적은 간부다, 이게 이원론인데, 그런 말이 생긴 이유가 월급을 적게 주니까 그렇지. 월급을 적게 주는데 부려먹으려니까, 공짜로 부려먹으려니까 이상한 그 고참이 어떻고 뭐 신참이 어떻고 서열을 만드는 거야. 월급 많이 주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요새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군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월급이 오르면 고참말 안 들어. 간판도 달려줘. 아무개병장님 뭐 시켰는데요. 다 알려줘. 사병관 교육 금지, 경례도 금지 시킨다 그러는데 진짜 금지된지 모르겠어요. 사병관이 무슨 경례하고 난리야.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검색해봤는데 요새는 구타도 없고. 네, 진짜 없다는 거야. 아니면 몰래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나무 위키상에는 일단 없대요. 실질적으로 없어졌대요. 하여튼 우리 때도 명봉산은 없었어. 네, 저희 때도 없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구타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식판 검사를 하면서 촛대뼈를 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예 그것조차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그 담당이 있어. 구타 담당이 있어. 그래서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딴 데 보면서 바로 차버리는 거야. 요새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